LG 디스플레이가 구미에 1조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해 구미 지역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지역 주택 조합이 난립하면서 조합원이 되기 위한 경쟁까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된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올해는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라는 새로운 볼거리가 추가됩니다. 폐기 처분해야 할 달걀을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미 제빵업체와 급식업체에 4억 3천만 원어치나 유통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구미에 1조 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6세대 OLED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신규 투자여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어진 곡선 모양의 휴대전화와 차량 계기판, 기존의 유리 대신 플라스틱을 이용해 만든 6세대 플렉서블 OLED로 만든 제품입니다. 자유롭게 휘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해 모바일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떠오르는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구미 3공단에 1조 500억 원을 투자해 플렉서블 OLED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구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대화면 자동차 시장, 그다음에 웨어러블, 그다음에 일부 모바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기술인 OLED를 구미에 투자해서 구미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 경쟁력을 다시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는 수도권으로 서울로 가는데 LG에서 유독 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으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성에 대해서 도민과 더불어 박수를 드리고 참 고맙습니다. 오는 2017년부터 플렉서블 OLED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구미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미공단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뭐 등 이런 산업으로 커가는데도 이 플렉서블 OLED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연관 산업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걸로 저는 전망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렵게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만큼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오늘 열렸는데 도시철도의 등장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교통수단이나 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대구는 동서와 남북을 도시철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거밀집 지역 연결에 초점을 맞춰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수요가 큰 경북대와 유통단지, 대구공항 등지와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서구와 남구 지역이 소외돼 지역 발전 불균형은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때는 이런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하철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낙후 지역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러한 전략들을 대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재정 부담이 큰 신교통수단 도입보다 기존의 교통수단 활용도를 높여 교통 과잉 공급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건 속에서는 도시철도라 새로운 교통수단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시내버스로도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1, 2, 3차 순환선과 같은 교통정책도 행정구역 안에만 머물지 말고 도시 팽창과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감안해 교통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내부 의사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경북대 총장 후보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근 대구 경북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지역 주택조합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청약 통장 없이 상대적으로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 텐트까지 치고 밤을 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지동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난데없는 텐트족이 등장했습니다. 경산의 지역 주택조합 방식으로 1,100여 세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행사가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자 생긴 진풍경입니다. 나흘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 줄이 1km에 이릅니다. 무주택자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있는 사람은 세대수급지대는 80제곱미터 나오는 거예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인데 투자 목적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내일 오전 견본주택 공개와 동시에 줄을 선 순서대로 아파트 동호수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벌써부터 번호표에 웃돈이부터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싼 거는 1,000만 원, 500만 원 하고요. 네. 그리고 좀 한 300-400번대로 내려가고 하면은 한 200만 원씩 이렇게 200-300 보통. 대구와 인근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주택조합은 약 10곳. 하지만 절반 이상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 꼼꼼히 알아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어떤 부실이 우려될 경우에 이게 조합원들의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제재할 근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택 수요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제 개막한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올해는 새로운 볼거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인데요. 바닷가 모래사장을 벗어나 내륙에서 펼쳐지는 대회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석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떠오르는 종목 비치발리볼. 도시 한가운데 축제의 공간에서도 이 비치발리볼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새로운 시도인 2015 엔진 닥터 큐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인데요. 대구에서 최초로 열리는 비치발리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기량도 수준급입니다.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는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 있는 팀이에요. 캐나다라든지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이번에 시린들이 많이 오는데 이 선수들도 상당히 앞으로 장래성이 좋은 선수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비치발리볼이 상당히 뭔가를 진수를 보여줄 수 있고 대구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비치발리볼은 바닷가에서만 열린다는 고정관념을 깬 색다른 시도는 이번 치맥 페스티벌에 새로운 볼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날인 내일 우리 남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평가전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 세계 6개국 7개 여자팀이 대첫 우승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국내에선 최초로 내륙 도시인 대구에서 펼쳐지는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이곳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인 박 할머니가 오늘 또다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구속 이후 사흘 연속 병원에 있다 보니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할머니는 오늘도 두통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변호인이 어제 돌연 사임한 박 할머니 측은 새 변호인 선임 전까지 추가 신문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흘 전 박 할머니를 구속한 뒤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한 수사가 사흘째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경찰은 할머니 가족들의 휴대전화 5대를 압수해 통화 내역을 조사 중입니다. 마을에서 추가로 발견된 살충제 3병에 대해선 사건과 이렇다 할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박 할머니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안 밝혀진 데도 또 있어.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없는 본인만의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결정적인.
경찰은 주말까지 박할머니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해도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기소 의견으로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궂은 날씨 등으로 경북도 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8일 영일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지난달에 5개 해수욕장을 개장한 포항은 어제까지 피서객이 10만여 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른 해수욕장들도 마찬가지로 경북도 내 전체 해수욕장 피서객은 지난해의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폐기 처분해야 할 계란을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칠곡군 한 야산에 있는 무허가 계란 가공업체. 선반 위에는 이미 깨졌거나 오염돼 폐기 처분해야 될 계란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렇게 버려야 할 계란을 숟가락으로 내용물만 퍼담은 액상 계란을 만들어 제빵업체와 급식업체에 유통시켰습니다. 유통된 물량만도 2008년부터 316톤, 시가 6억 200만 원어치나 됐습니다. 불량 액상 계란은 계란찜, 계란말이 등으로 만들어져 대구의 7개 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됐고 대구 시내 유명 예식장이나 전국 패밀리 레스토랑에도 흑미빵이나 롤케이크로 납품됐습니다. 싸게 공급받으려고 계란 유통업자한테 A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좀 공급하면 사지 않겠냐. 이들이 사용한 액상 계란에는 식중독균은 물론 기준치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조리하는 사람들의 손이라든가 다른 또 식기나 이런 데 묻어있기 때문에 그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계란 가공업체 대표 42살 권모 씨와 제빵업체와 급식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은 불량 계란으로 만든 음식을 학교에 공급하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학교는 급식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계란 음식을 납품받은 7개 학교 가운데 2개 중학교는 방학이고 보충 수업을 하고 있는 5개 고등학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오전 수업만 하도록 했습니다. 또 급식 위생 관리를 위해 업체를 점검할 때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고 점검 횟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경북도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선 오늘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함께 참여해 빈곤아동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원한 화합의 틀도 만들고 또 현장에서 봉사의 전선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천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봉사자들 모습도 정말 아름답고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제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도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경북과 전남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린이재단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동서화합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경북과 전남 간 1,004명 이상의 빈곤아동을 후원하게 됩니다.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마을에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작은 목욕탕이 오늘 준공됐습니다. 오늘 준공된 작은 목욕탕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들여 만든 것으로 마을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도 재배로 유명한 영천시의 와인 투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영천 와인 투어에는 영천의 13개 농가의 와이너리가 참여해 관광객들에게 포도 수확과 와인 만들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영천 지역 관광지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에 힘을 보태기로 하고 행사 기간 중 전남의 날로 지정된 9월 23일에 전통 무용 등 남도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고 남도 문화 특별 전시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상주와 나주가 함께 참여하는 조선 가명 역사 문화 포럼과 영호남 유교 사상을 재조명하는 영호남 인문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부설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2대 원장으로 김경진 디지스트 교수가 임명돼 오늘 취임식을 했습니다. 김경진 신임 한국뇌연구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동물학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신경생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뇌과학 분야 석학으로 임기는 3년입니다. 대구 시북구 노원동에 있는 전교생 56명의 삼영초등학교가 오늘 방학식을 끝으로 휴교에 들어가 학생들은 인근 4개 학교로 전학을 가고 삼영초등학교는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 새로 지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영초등학교는 지난 1953년 대구 노곡국민학교로 개교해 73년 사명으로 교명을 바꿨는데 도시 공동화로 올해 신입생이 9명에 그치는 등 학생이 줄어 오늘자로 휴교하게 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유명 상표를 위조해 이른바 짝퉁 등산복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68살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대구의 자수공장과 봉제공장에서 유명 등산복 2만 3천여 벌, 시가 23억 원어치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짝퉁 등산복 200여 벌을 압수하는 한편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반쯤 동대구역 광장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62살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동대구역 8번 출입구에서 40m가량 걸어가 1.8리터 플라스틱 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광장 바닥 일부만 태운 채 꺼졌는데 경찰은 신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구조와 구급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구조 구급과를 신설하고 기존 대응구조 구급과를 대응예방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또 소방장비 담당과 사법조사 담당도 신설했습니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5년 사이에 구급대 출동 건수가 44% 늘었고 소방활동 가운데 90%가 구조 구급인 것을 고려해 이같이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사격장이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밤에도 문을 엽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대구 사격장 문을 밤 10시까지 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물총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물총 전투 체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